노인과 아이들을 함께 섬기기 위해 노아방주 복지센터를 설립하는 임찬명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최근 여성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평등 인식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8천만 민족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가 개최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3,800여 평 규모의 기도원이 설립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평택의 작은 농촌 마을에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일명 노아방주를 만들기 위해 한 목회자가 마련한 건데요. 성경 속 노아의 가족처럼 농촌 지역 주민들이 노아방주 복지센터에서 구원받길 바란다는 임찬명 목사를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에 위치한 섬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노아방주 건축기금 마련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이 마을은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라곤 어르신들의 자녀 혹은 손자와 손녀들 뿐 대다수가 조손가정과 편부모 가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임찬명 목사와 아내 노영순 사모는 17년 전 이곳에 섬기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 사역으로 푸드뱅크 자원봉사를 했던 임 목사 부부는 봉사를 하며 마을에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 섬기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현재 23명의 아이들을 섬기며 학습 지도와 논술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길거리에서 방황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방과 후 센터로 달려오기 바쁩니다. 임 목사 부부의 섬김에 아이들도 저절로 변화됐습니다. 여기 활동하면서 한나 인우가 목사님 많이 따르고 회장직 맡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우리 인우는 그냥 반장인데 100점만 맞아와요. 임 목사는 이제 노인과 아동이 함께 머무르는 노아방주 복지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몸이 쇠약해져 홀로 남은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손자들이 함께 지내며 삶의 즐거움을 전하고 아이들에겐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노인들 섬기고 또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10년 이상 이렇게 섬기면서 좀 노인과 아동이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복지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임찬명 목사의 비전은 성경 속 노아의 가족처럼 노아방주 복지센터에 머무르는 노인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농촌의 작은 교회지만 임 목사는 복지 목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성평등 인식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 여성교육에 앞장서는 등 한국 사회 내 여성 인권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 차별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차별과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당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며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거나 최근 페미니즘 도서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도 이런 사회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교 문화와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한국교회 안에서도 성평등이나 여성차별 문제는 불편함을 주는 단어로 금기시되었습니다. 특히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성폭력이나 동거와 같은 이슈에 대해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공공연히 성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고정화된 성역할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성 이야기, 성 이슈들이 좀 여러 곳에서
이야기되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구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들어와서 섞일 수 있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성평등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성차별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연대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들을 서로 마주보면서 그걸 귀히 여기고 살리는, 이건 요즘과 같이 사실 인간을 그냥 쓰고 버리는 존재로 여기는 이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정말 교회가 가장 모범을 보이고 살아내야 할 크리스천적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년 전 루터는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보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차별과 불편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평등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노력할 때입니다. 굿TV 뉴스 김유수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선출된 가운데 용인시를 넘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8천만 민족 복음화를 위한 100만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성회는 영성 회복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고 한국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일부 예배에선 용기총 명예대회장이자 세일된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소강성 목사가 교회여 연합하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교회 생태계가 흔들리면 모든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며 용인 지역의 교회들부터 연합해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을 막기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표회장 윤호균 목사는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나서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치료해야 할 시기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인식하며 복음만을 붙들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성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국회의원과 경제회복, 반기독교적 악법 법제화 금지 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호주의 제콤 선교사가 세운 경기 부천시의 새소망 소년의 집이 폐쇄됐습니다. 3,800여 평의 이 부지엔 세일의 기도원이 새롭게 들어섰는데요. 최근 설립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장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함께 협력해 설립한 세일의 기도원은 기도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세일의 동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도원은 2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은 앞으로 작은 교회와 연합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공동 주최하고 교역자 세미나와 사모 위로 세미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혜환 원장은 세일의 기도원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먼 외곽으로 나가지 않아도 쉽게 방문할 수 있다며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쉼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박동순 총회장은 부천시를 넘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탈퇴라는 초유의 역사적 난제를 풀어가고 있는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방송에서 신앙관을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최근 BBC의 토크 프로그램인 원쇼에 출연했는데요. 성공의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 성장하며 자유롭고 안정적인 신앙관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안 된다며 막지 않으셨다면서 뭐든 내가 원하는 걸 해봐라. 너는 뭘 하든 잘할 거야 라고 가르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불임이란 사실이 너무나 슬펐지만 신앙을 잃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믿음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그린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역할을 맡았던 배우 짐 카비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연기력을 인정받았지만 이 영화 이후 할리우드 제작사로부터 캐스팅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의 마지막 12시간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멜 깁슨 감독은 예수 역할에 일찌감치 짐 카비젤을 점찍었는데요. 후에 감독은 이 배우에 대해 마치 이 역할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면서 다른 배우였다면 시도도 못할 만큼 몸을 사리지 않았다고 극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랜섬웨어 공격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일반 형태의 이메일 공격이 아닌 윈도우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형태를 취해 MS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MS 측은 공식 지원하지 않는 옛 윈도우 버전용 보안 패치까지 배포하는 충분한 조처를 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MS는 악성 소프트웨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조용했던 예전과 달리 이번엔 크게 반박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옛 버전용 보안 패치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인 엄청난 피해로 책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요르단강 서안의 일부다. 안 그래도 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데 누군가 기름을 붓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발언은 미국 고위관리의 입에서 나온 말로 파장이 큽니다. 사건의 발달은 며칠 후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데요. 이 문제로 양국 관계자 간 조율하다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 일정으로 이스라엘의 유대교 성지인 통곡의 벽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동행을 요구했고 이때 미국 측이 당신들의 영토가 아니니 관여하지 말라며 무례하게 받아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친이스라엘 계통의 유대인을 주 이스라엘 대사로 지명한 상태입니다. 갈등은 곧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화두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교황은 16일 보낸 축전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것을 기도한다면서 프랑스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영적 유산에 따라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차이를 존중하고 소외된 이웃을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세계의 평화와 공동선, 삶에 대한 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교황이 속한 예수의 계열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재임 시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일로 교황청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16일 청와대를 찾은 미국 대표단은 우리 측 대표단과 만나 6월 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와 대화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국은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한미 양국이 같은 목표를 위해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며 이번 만남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민간 대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기류가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비정규직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재계는 정부 취지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비정규직을 획일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1명은 하루 3끼를 모두 혼자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절반은 하루 3끼가 혼밥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0.8%, 남성이 7.1%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3끼를 혼자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혼자 식사를 하는 비율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 행태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끼 모두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의 비만 유병률은 34.6%로 3끼 중 한 번 이상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 30대 남성의 경우 2끼 이상 혼밥을 하는 남성은 전혀 혼밥을 하지 않는 남성보다 복부 비만율이 1.3배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65세 이상은 영양 섭취가 부족했지만 20대 청년층에선 오히려 에너지와 지방을 과잉 섭취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 불편운동 연중 캠페인을 진행 중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5월과 6월 캠페인으로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을 전개합니다. 기윤실은 교회 인근 지역 청소, 주 1회 가족과 시간 갖기, 가까운 이웃에게 선행 베풀기 등을 실천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 문화축제가 장소 문제로 올해엔 개최가 불투명하고 7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위는 사용을 보장해줄 때까지 매주 사용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는 선정적 행사의 장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홀리라이프 이윤아 대표가 진리 그리고 자유란 제목의 탈동성애 가이드북을 출간했습니다. 탈동성애자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는 책을 통해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성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이 행복을 만드는 가정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10계명에선 칭찬과 감동,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최기석 원장은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곳이자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가르치는 성장의 발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